온두라스의 순수한 자연을 보다가 도시로 오면 조금은 숨이 막힙니다. 시내는 복잡하고 차는 막히죠. 사람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온두라스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축은 이들의 노동력만은 아니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과 다른 국가들의 원조, 그리고 미국 등 외국 기업의 투자와 대미 수출이 그것인데요. 이 나라 수출액의 35%는 미국 기업이 주축이 된 바나나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온두라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수출 효자가 된 커피. 과연 무엇이 뛰어난 걸까요? 코판 인근의 한 커피 농장을 찾았습니다. 마치 우리 농촌에서 농작물을 말리듯 바닥에 커피를 골고루 깔고 있었는데요. 아직 가공 전 단계인 만큼 흔히 커피 전문점에서 보는 커피 원두와는 달라도 한참 다른 모습이죠. 커피는 원래 북위 25도에서 남위 25도 사이 일명 커피 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열대 작물입니다. 온도와 강수량, 비옥한 토지를 갖춰야 하는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한데요. 산과 고원, 계곡과 거대한 강을 자랑하는 온두라스는 연중 기온이 25도에서 30도로 따뜻하게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무려 70% 이상이 커피 생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축복을 받아 탐스럽게 열린 커피 열매, 일명 커피체리랍니다. 제가 찾은 온두라스의 10월은 수확이 한창인 우기였는데요. 이날도 커피 열매를 딴다고 했습니다. Picking coffee is not so easy. She needs to pick the berry without damaging the plant. Everybody who cultivates coffee intends to keep the plants productive up to a certain time, 25 years usually, but sometimes up to 30. 특히 커피 농장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온두라스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기도 한데요. 숲과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존 등 자연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나라들이 그렇듯이 현재 온두라스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공정무역 유기농 커피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비자는 질 좋은 커피를 믿고 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온두라스에 커피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커피 열매,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And it has a nice, interesting sweet juice. It doesn't taste like coffee. The beans eventually need to be roasted, and that is at long last when you feel coffee taste and coffee smell. 아, 달달한 맛이 나는구나. 우리 꽃사과라고 해서 이렇게 열매사과 요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산에. 그런 맛 나요. 약간 시큼하고 달달하고. 열매 수확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커피 열매를 물로 씻어 안에 든 씨만 분리해내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흔히 원두, 커피콩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햇빛에 잘 말린 원두를 이번엔 잘 볶아야 하겠죠?
커피는 이렇게 여러 변형 단계를 거치면서 그 질이 향상되는 특이한 성질을 가졌는데요. 커피 열매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 커피콩. 그런데 이대로 맛을 보라는 아저씨의 얘기엔 조금 당황했습니다. 향이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 좀 보시네요. 제가 놀란 건 우리가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의 무려 10% 이상이 이 온두라스산이라는 겁니다. 신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된 깊이 있는 맛으로 점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는데요. 갓 볶아낸 신선한 커피를 현지에서 마시는 기분은 또 어떨까요? 바로 로스팅해서 지금 먹는 이 향이 너무 진해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온두라스의 오늘을 생각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셔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그 나라의 오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미래를 보여주는 곳은 아마도 학교일 겁니다. 온두라스의 학제는 초등과정 9년, 중등과정 3년인데요. 초등과정의 경우 6학년 이상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37%에 달한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의 교육도 이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데요. 특히 농촌이나 고원지대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 도시지역 진학률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데요. 문맹률이 전체 인구수의 20%에 달하지만 그나마도 많이 줄어든 편이라고 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마야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고 가장 긴 문자 기록도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 후손들은 스페인 식민 지배의 아픔으로 고유 언어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이 없어 말을 타고 가야만 하는 해발 600m의 고지대. 마야인들의 후손인 조르티 마을입니다. 이곳엔 아이들이 84명, 그리고 교사 4명이 있는 작은 학교가 있는데요. 8년 전부터 이 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La escuela y esta es una aula de clase donde yo imparto clases, pero que en este momento pues tenemos a una maestra especial que ella está estudiando el Maya Chorti. 아이들은 이곳에서 잃어버린 언어와 문화, 그리고 마야인의 후예라는 자부심도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Orpish, upikti, ni, sukti, kak, mal porque es nuestra lengua nativa de acá, o sea, tendríamos que hablar el idioma, pero como se perdió lo estamos tratando de rescatar, aprendiendo muchas cosas como el vocabulario, oraciones, verbos, pronombres, entonces todo eso lo estamos aprendiendo porque queremos recuperar. Porque yo soy Chorti y pertenezco a la Maya Chorti. 비록 아픈 역사는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앗아갔지만 이제 시작인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Your body
Good your body. Good. Akin. 우차트레. 가난하지만 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운 나라. 온두라스의 시계는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